안녕하십니까. 만편의원의 원장 김동욱입니다. 오늘은 아마 그 댓글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었던 부분들이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신과적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 공황장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한 연예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라디오 들을 때 즐겨 듣는 컬투의 정찬우 씨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갑자기 연예인들이 쉰다든지 그러면 공황장애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공황장애가 어떤 부분인지 이렇게 우리가 들어는 많이 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를 보시면 공황장애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 같은 데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20대 남자분인데 갑자기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내원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심장이 멎을 것 같고 식은땀이 흘려서 이 수차례 반복이 되니까 밤에 자다가 갑자기 불안이 엄습해서 이제 응급실에 가게 되는데, 갔을 때 이제 응급실에서 검사를 하고 또 외래 심장 쪽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외래 심장내과에서 초음파나 여러 가지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선생님께서 그러면 정신과 쪽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냐 어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정신과적 질환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기가 아프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정신과적 질환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셨는데,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면 주로 말씀하시는 게 가슴 안쪽에서 스물스물 뭔가 이렇게 기어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갑자기 그러다가 어느 순간 호흡이 마비가 오고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식은땀이 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공황장애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끼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숨이 멎을 것 같은 두려움 자체라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언젠가 내가 그런 부분들이 다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불편감이 온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밖에 나가기 힘든 것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하기 힘든 것들, 또 한편으로는 직장이나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가장 힘든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이 비행기 파일럿이다 그러면 비행기를 모는 그 순간 공황장애가 왔을 때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에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나 위험이 따른 일들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황장애라는 어원 자체를 따져보면요, 상당히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영어로 패닉 디소더라고 하는데요, 공황장애는 그 패닉에 있어서 그 PAN 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반인 반수의 괴수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있다가 낮잠을 자는데 깨우거나 하면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내려와서 다 때려 부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순식간에 공포를 만들어버리는 어떤 그런 괴물의 상징으로 많이 불려졌는데, 거기서부터 패닉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 참 적절한 표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을 깨우게 되면 갑자기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다 막아버리는 것처럼 이 공황장애라는 것도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을 다 파괴시켜 버릴 듯한 그런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공황장애라고 하면 10분 이내로 발한이나 손떨림, 그리고 식은땀이라든지 그리고 가슴의 통증이나 여러 가지 신체적인 질환들이 순식간에 몰려오게 될 때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1시간 이내로 통증이 완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황장애에서 가장 두려운 부분들은 통증이나 불편감 자체라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일상적인 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 광장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 그리고 아니면 공황장애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은 공황장애는 왜 생기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황장애는 우리 뇌에서 그 편도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외부적인 자극이 있을 때 위험을 인식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를 대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뇌 전두엽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편도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뱀을 봤을 때 이 뱀이 위험하다 아니다 판단을 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 순간 위험을 직감하고 도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는 공포나 두려움을 느꼈을 때 뇌뇌를 통해서
판단을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편도에서 느껴지는 그 위험을 바로 인지하고 반사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편도가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과도하게 예민하게 세팅되어 있다 그러면 위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편도 자체가 언제 발달을 하냐면 생후 6개월 정도에 보통 우리가 낯가림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아이들이 갑자기 울다든지 이제 화를 낸다든지 또 두려워하는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게 되는데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다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엄마와 이 애착이 형성하면서 사실 이제 안정적인 상태로 이제 성장하게 되면서 위험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배워나가는 과정을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편도가 과도하게 예민해져 있을 경우에는 작은 일에도 자지러지게 되고 흥분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도 우리 뇌에서 충분히 성장하자 남아있을 때 그런 반응들을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치료 중에 인지치료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접근법들이 효과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아마 그런 원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놀란 편도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또한 스스로가 위험성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안정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이 과도했던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것이 멈춰지면서 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공황장애라는 진단 자체가 치료가 시작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900년대부터 알려져 있는 질환이었지만 대부분 심장내과, 심장에서 관련된 부분 질환으로 인식이 되어서요. 대부분 내과 쪽에서 치료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이 질환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분이나 뇌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치료법들이 발견되고 또 찾아지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랫동안 신체적인 질환으로 인식되었던 부분이고 또 요즘도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공황장애의 유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일반적인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공황장애 치료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제라든지 또 요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치료의 특징은 어떤 건지 또 얼마 정도 치료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고 이게 안 하던 거니까 그리고 끝으로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